코로나19 장기화로 교회들의 대면 전도도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튜브 등 온라인을 활용한 전도법 등이 새롭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된 가운데 감염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대응 지침을 제공하는 웹사이트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아동들을 돕기 위한 후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교회들의 대면 전도가 중단됐습니다. 교회들은 유튜브 등 비대면 전도를 통해 새 돌파구를 찾아 나서고 있는데요. 구티비가 코로나 위기 속 한국교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마련한 연중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이번 시간은 코로나로 멈춘 현장 전도를 대체하기 위한 교회들의 온라인 전도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예년 같으면 새학기나 가정의 달에 길거리 곳곳 전도 활동으로 한창이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마스크를 쓰는 등 최대한 방역 지침을 지키는 가운데 현장에 나서는 곳들도 있지만 사실상 교회들의 모든 전도 활동이 멈춘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우려 때문에 전도가 좀 많이 어려워졌죠. 저희 교회의 경우에는 평일 새벽 예배 후에 이제 전도를 하거나 주중 예배 후에도 길거리에서 이제 다 함께 전도를 해왔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전부 중단되었죠.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교회들은 온라인을 비대면 전도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이후 전 국민의 스마트폰 이용량이 많아지면서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가 메시지를 전하는 데 최적화된 도구로 떠오른 겁니다. 빌리그레암 전도협회는 신앙상담이나 양육 프로그램 등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전도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비롯해 교회들은 다음 세대들이 집중돼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전도에 활용될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도 방식에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시대적 흐름에 맞는 새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이 시대에 맞게 전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찾아내는 일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열정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복음 전도 내용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사람을 키워야죠. 교회의 투자와 또 일꾼을 개발하는 일, 그리고 철저한 준비가 같이 되어져야 더 효과적인 전도가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미디어 환경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본질을 고수하면서 시대 변화에 따른 복음 사역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의 새로운 과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이정은입니다.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모범 사례로 떠올랐지만 정작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대응 지침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 장애인들을 위한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웹사이트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콘텐츠를 제작해온 협동조합 무의 김건우 이사는 최근 장애인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모아둔 accesscovid19.com을 개발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 총 10개국의 가이드라인이 실려 있습니다. 전 세계 장애인들이 나라마다 다른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웹사이트를 만든 겁니다. 척수장애를 가진 김 이사가 지난 3월 한국을 찾았을 때 장애인에 대한 코로나 검사 지침이 없어 겪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제작에 나섰습니다. 14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좀 참여를 도움을 많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번역을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도움을 주시고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웹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나라별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고 관련 문서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대응 지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7개국 번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 이사는 최근에 accesscovid19.com을 활용해 쉽게 입국하는 경우도 있다며 세계 각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각국 타지에서 이제 정보가 다 다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accesscovid 같은 웹사이트가 그런 선교사분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쪽 상황, 의료 시스템의 상황에 달라서 필요한 것 역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나라에 적용되는 웹사이트에 가가지고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이사는 장애인들을 위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와 연대하고 하버드 법대 연구팀과 협업도 계획 중입니다. 김 이사는 앞으로도 부족한 편의시설과 편견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살기 편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가정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대를 받는 아이들은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심리적인 불안 증세로 성장에 큰 지장을 받게 되는데요. 월드비전은 아동들이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 회복하도록 돕는 가정폭력 피해 아동 지원 캠페인 가장 무서운 곳 우리 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80%는 가정 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학대 피해 아동 중 48%는 정서학대나 방임, 신체학대 등 중복학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아동 지원 사업은 후원을 통해 마련된 기금으로 보호시설과 협력해 안전한 환경 구축, 심리상담 치료, 더 나아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한 사회복지사는 가정폭력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아이들이 많다며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선 안정된 공간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민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포스트 코비드 19 미션이란 이름으로 코로나 이후 선교를 전망하는 콘텐츠 제작에 나섰습니다. KWMA는 국내외 선교사들의 요청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총체적인 선교 방향을 제시하고 변화나 위기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기획했다고 밝혔는데요. 콘텐츠는 포럼과 미니 특강, 선교 토크쇼, 다큐멘터리, 특별 기획 프로그램까지 5개로 구성됩니다. KWMA는 적정 교육과 적정 기술, 선교 비자 문제, 선교사들의 유튜브 활용법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작된 콘텐츠들은 KWMA 홈페이지의 코로나19 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됩니다. 영상 사역을 위해 방송국 PD, 선교단체 간사, 유명 유튜버 등 20여 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방송사역팀도 꾸려졌습니다. KWMA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교회와 선교사, 선교단체 모두가 함께 연합하고 고민하면서 한국 선교의 새로운 판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했습니다. 한국교회 코로나19 선교를 다양한 사람들의 내용들을 통해서 같이 만들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가 같이 특별히 선교사들이 함께 만드는 선교를 코로나19에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고 싶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갓피플 뮤직과 CCM 허브가 코로나 블루를 이겨낼 수 있도록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는 랜선 콘서트 CCM 온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CM 온 라이브는 매주 목요일 갓피플 뮤직 유튜브에서 공개되며 8월 20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MC 드러머 리노와 함께 총 11개 찬양 사역팀이 출연합니다. 지금까지 감성전도사 CCM 가수 김관호, 색소포니스트 박광식, 가야금 찬양 사역자 서하얀, 어쿠스틱 밴드 홀리원이 출연했는데요. 앞으로도 힙합, 블랙가스펠, 밴드 음악 등 다양한 CCM 노래와 함께 찬양 사역자들의 특별한 음악 이야기가 소개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CM 허브 김현욱 대표는 찬양 사역자들에겐 라이브 무대를 만들어주고 성도들에겐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기 위해 기획했다며 CCM 온 라이브의 온은 라이브 콘서트를 시작한다는 의미와 함께 찬양을 통해 온기를 전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기아대책이 코로나19 예방이 취약한 아프리카 케냐 리무르 지역에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펀딩은 텀블벅이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참여할 수 있는데요. 리워드 상품으로 2가지 종류의 디자인 티셔츠와 Always with you란 문구가 새겨진 3가지 종류의 그립톡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티셔츠는 디자이너 브랜드 로이로이 서울이, 그립톡은 캘리그라퍼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한성욱 작가가 각각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펀딩 홍보대사인 가수 출신 자두 사무와 크리스천 유튜버 최진헌 전도사는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케냐에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펀딩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소소한 소식도 좋습니다.
내 폰으로 찍은 우리 교회 소식을 전화나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이정은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대한철인 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과 여자 선배를 영구 제명했습니다. 남자 선수에 대해선 10년 자격정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안영주 공정위원장은 고 최숙현 선수의 진술뿐 아니라 그와 일치하는 다른 진술과 여러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징계 혐의자들의 혐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며 최고 수위 징계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운동처방사는 협회 소속 인물이 아니라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협회가 추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재정 적자가 역대 최대인 78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 7천억 원 줄고 총지출은 24조 5천억 원 늘어 수지 적자 폭이 커졌습니다. 세금은 지난해보다 덜 거쳤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등 재정 지출이 늘은 것이 주 적자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 수입 지출의 일시 요인으로 수지 적자가 다소 크게 증가했으나 연간 기준 수입 지출은 일시 요인 해소로 한도 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법원에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6일 웰컴 투 비디오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이들 중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서 신원이 확인된 건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관련 수사가 아직도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 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범죄인 인도 불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손 씨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000여 명의 회원에게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유포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형을 살았습니다. 지난해 국내 콘텐츠 사업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약 103억 9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8.1% 증가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보다 4.9% 증가한 125조 원대로 성장했으며 종사자 수도 2.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개 장르 중 가장 큰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게임 산업이 수출액 69억 8,183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콘텐츠 산업 전 부문에서 늘었으며 그 가운데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음악 산업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고위공직자 범죄 등 내부 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공수처 관련 대통령령 3건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고위공직자 범죄 고발과 관련한 서류 작성 시 내부 고발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고, 내부 고발자가 내부 고발을 이유로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할 때 신변 경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공수처 출범에 앞서 개정이 필요한 15개 대통령령도 일괄 개정됐습니다. 네이버 다음에 이어 네이트도 연예기사 댓글 서비스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포털 3사의 연예 댓글이 모두 폐지되면서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악성 댓글 피해를 호소하던 연예 기획사들은 그동안 안 좋은 사건 사고가 많았던 만큼 비난 댓글 가능성을 없애는 건 필요했다며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각종 이슈에 대한 대중의 반응 등을 살필 주요 창구가 없어져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구티비 뉴스 이정은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하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105회 총회장 후보로 새해된 교회 소광석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예장합동 경기 남로회는 6일 새해된 교회에서 제124회기 임시노회를 열고 현 부총회장 소광석 목사를 제105회기 총회장 후보에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소 목사는 단순히 총회장이 되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위기의 시대에 총회와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 전성기를 맞이하는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웨슬리 사회 성화 실천본부가 서울 중랑구에 5번째 오병이어 기적의 선교관을 개관했습니다. 천사의 집으로 명명된 이곳은 유치원을 운영하는 독지가가 무상으로 빌려준 오피스텔에 마련됐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독지가는 코로나19로 선교지에 돌아가지 못한 선교사들의 쉼터로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시천본부는 오병이어 기적의 선교관 외에도 서울과 수도권에 18채의 감리교 웨슬리 선교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코로나19로 선교지 재입국을 거부당한 선교사 70명이 지내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교단 차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고신총회는 전국교회 목사님들에게 긴급으로 드리는 글이란 공문을 통해 교단 산하 교회와 목회자들이 차별금지법 발의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총회는 이외에도 주일에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영상을 상영하고 본당 외벽에 차별금지법 반대 플래카드를 게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루카스 국제학교의 루카스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오는 18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과천 소망교회 초청으로 진행되는 공연은 30여 명의 러시아 연주자로 구성된 루카스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영화 미션 임파서블과 캐리비안의 해적 등 OST, 팝 등을 공연할 예정입니다. 이번 콘서트엔 루카스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서울기독대학교 실용음악과 양혜진 교수, 서재웅 교수 등 총 50여 명의 음악가들이 재능 기부로 참여하게 됩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구티비는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한 연중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나 단체의 사연을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